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10시가 되어서 농산물 소득조사 표본 재설계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께서 연구 용역 책임자분 외에 도원 담당자분께 인사 말씀이 계시겠고요. 인사 말씀이 끝나면 이기성 교수님께서 이 표본 설계를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서 저희 표본 설계 연구 용역 책임자분들과 그리고 도원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사용할 농산물 소득조사 표본 설계에 대해서 잘 만들어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표본 설계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 대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영과장 조성주입니다. 오늘 소득조사 표본 설계 용역 착수 보고에 책임자를 맡아주신 이기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원 소득조사 담당자 여러분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소득조사가 1977년부터 우리 진흥청의 중요한 과제 또 사업의 하나로 또 진흥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득조사가 저희가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5년마다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설계하는 거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장목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또 그동안에 또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서 재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교수님이 또 담당하고 계시지만 우리 도원에 있는 분 또 소득조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서가 충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름될 것입니다. 도원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원의 의견도 좀 반영하시고 또 관련된 내용도 또 파악을 좀 하셨으면 나중에 아마 소득조사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용역을 맡아주신 이기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도원에 있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구 용역 책임자이신 이기성 교수님께서 착수 보고에 관련된 소득조사 표본 설계 설명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우석대학교 이기성 교수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요.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구진 소개가 있겠지만 지금 공동 연구자로 저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손창균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또 우영재 박사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요.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표본 설계는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연구진이 사실 5년 전에 표본 재설계에 참여했던 연구진 그대로가 지금 또 5년 후에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실용적인 그런 표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한 후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배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뭐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과업 범위라든지 수행 방법,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수행 내용,
그다음에 투입 인력, 수행 일정 이런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업의 필요성은요. 일단 농산물 소득 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림업 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에 한 번씩 시행된 그러한 새로운 모집단을 반영을 해서 설계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장목별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가수 이런 것들이 이제 5년 동안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단이 변화됐기 때문에 암만 해도 표본도 그렇게 좀 모집단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표본에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해야 대표성 있는 표본이 추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본 설계가 반드시 재설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소득조사 이제 표본 설계의 목적은요, 뭐 기존에 뭐 알려져 있는 그 표본 설계 방안에 나오는 모집단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표본 배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기업체나 가구보다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농산물 소득 조사가요. 그래서 표본 배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것인지 지역별로요. 그 다음에 추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 또 하나의 과제는 물론 이 과제는 그 패널 조사의 성격을 일단 띄우고 있기 때문에 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근데 이건 뭐 기존 거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표본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과업 범위는 일단 새롭게 마련된 농림법 총조사 모집단을 분석해서 적절히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설계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실용성 있는 표본 설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수행 방법은 사실 지금 담당자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표본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표본 크기를 다시 재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뭐 나와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모집단 특성을 분석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이제 표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표본 그 배분 방법이나 추정 방법 이런 설계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표본 설계와는 달리 제가 5년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협력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암만 해도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엉뚱한데 표본이 배분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 이제 이러한 이제 협력 회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총조사 모집단 자료를 저희가 이제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는 사실 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자료 한 3년치 자료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가수, 그 다음에 소득액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장목은 사실 이제 농진청이랑 사전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장목에 대한 검토도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장목은 사실은 조사 장목이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17개의 장목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사 장목은 한 49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조사 장목이 한 68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논콩을 지역 작목으로 이제 추가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추가 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과 커다란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품종, 재배 기술 발전 등으로 작형 구분이 모호해진 작물들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농진청의 도움을 받아서 자 이렇게 2023년부터는 예를 들어 시설 수박이 촉송과 반촉송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표본 설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설 수박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이, 토마토, 고추 이 역시 시설 채소에서 통합 작목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년에는 뭐 123개인가요? 그렇게 작목이 조사가 됐었는데 작목 수로 보게 되면 통합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2023년도에 조사 작목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표본수를 여기다가 참고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에 이런 농콩이 2023년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전국 작목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지역 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국 작목의 경우는 표본 크기가 좀 크지만 지역 작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표본 크기가 작게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그러니까 표본수의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제 농진청에서 이번에 표본 크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작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그런 작목들을 지금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지 채소 부분도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씨가 좀 쓰러뜨려진 부분은 이게 이제 통합된 작목들입니다. 시설 수박이라든지 시설 오이, 시설 토마토, 시설 고추 이런 것들이 이제 2개에서 뭐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든지 또 3개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 크기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크게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 시설 딸기 부분도 좀 이번에 이제 표본 크기가 좀 증대됐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목이 지금 지금 17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이게 보게 되면 사실 표본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애플 망고가 추가된다라든지 여러 이제 작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여기 애플 망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천마, 강황, 여주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 설계 당시에는 이런 이제 조사 작목이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해서 이제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22년엔 5,300가구를 이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자 하는 작목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농콩도 추가가 돼야 되고 이런 점에서 아마 농진청에서는 6,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안으로 5,300 표본 설계를 하고요. 표본 크기로 그 다음에 한 6,000개 정도 가구 수를 갖다 늘리는 그 1안과 2안으로 이렇게 표본 설계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잠깐 적혀져 있습니다. 표본수 결정은 2022년에 이제 5,300 농가였는데 6,000개로 이제 증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수 확대가 필요한 작목으로는 농진청에서 이제 밀, 고구마, 시설 딸기, 사과, 노지, 포도 이렇게
저희에게 정보를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표본 수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서 표본 크기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 12개로 확대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작으니까 조금 늘리고 싶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9개보다는 좀 12개 정도로 최소로 하게 되면 샘플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서 좀 너무 작은 이런 표본 크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작물은 농업총조사에 해당되는 작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수를 결정할 때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총조사에 해당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최근 2018년에서 2020년의 표본수 이건 이제 농업총조사 농산물 소득조사의 그런 표본수라든지 작목별 소득에 대한 상대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목표 오차별 필요 표본수를 갖다가 저희가 전체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총조사 농가수 및 재배 면적을 반영해서 자 그러니까 우선 설계를 할 때 저희 생각은 작목별로 소득에 대한 상대 표준 오차를 가지고 표본 크기를 산출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5년 전과 5년 후에 농업총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농가수와 재배 면적이 어떤 작목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작목은 줄어들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표본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는 데는 조금 더 늘려주고 또 줄어든 데는 줄여주고 이런 작업을 재배 면적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작목은 농업총조사에 없는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는 최근의 표본수를 좀 이제 가장 그게 안정적인 이런 정보니까 최근의 표본수라든지 그 우리가 또 작목별 소득에 대한 상대 표준 오차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표본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은 한 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최종 표본수를 갖다가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작목에 대해서 표본수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표본수를 이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총조사에 해당되는 작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활용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작목에 대해서는 뭐 농업 경영체 DB라든지 아니면 앞에 사용했던 농산물 소득조사 그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이제 표본수를 이제 배분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표본 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확률적으로 배분을 하면 이렇게 선정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의 표본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갖다가 이제 선정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수경과 토경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소득액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수경과 토경에 대한 정보를 표본 설계엔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수경과 토경 그 작물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수경이 많다 그러면 좀 더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경이 많으면 토경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농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보게 되면 농업총조사에서도 수경 작물로 고추,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역별로 좀 많이 하는데 유의적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수경과 토경에 대한 통계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산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표본 관리라든지 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표본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샘플로 선정된 가구는 5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장목이 이제 변화한다든지 하게 되면 대체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를 할 때는 정확하게 대체 기준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체계적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거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활용 방안 검토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업의 투입 인력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 두 분과 그다음에 연구 보조원 이렇게 해서 표본 설계 전반적인 뭐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요. 이 네 사람이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공통의 어떤 최적의 그런 그 표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렇게 구분만 이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업 수행 일정은요. 저희 연구가 이제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약 한 2달 반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엔 착수 보고회가 이루어질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간 보고를 7월 첫째 주에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든 표본 설계 내용이 완성된 후에 그렇죠? 중간 보고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이제 최종 보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표본 크기를 배분을 다시 좀 조정해서 최종안을 이제 7월 말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냥 제가 전반적인 그 표본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셔도 해주시면 잘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표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표본 설계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표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중간 보고 결과라든지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보완 및 최종 결과 검토를 7월 말까지 해주신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표본 설계와는 달리 5차 표본 설계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연구에 동참하시는 손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팀과도 잠깐 얘기를 교수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시고 인사를 하고 그 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손 교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손 교수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동대학교 손창진입니다. 과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참여하게 돼서 일단은 좀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책임감이 많이 들고요. 아무튼 만나뵈서 반갑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같이 만나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영재 박사는 이게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 박사는 이 내용 녹화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현재 물론 이제 홍성준 교수도 있는데 아직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지금 2명이 참여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4차 표본 설계 교수님께서 2017년도에 해주셨고 그리고 5차 표본 설계를 22년도에 해주십니다. 4차와 5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촉성이나 반촉성이나 그리고 억제 같은 그런 작형을 없애고 대신에 계절별로 아니면 작목을 포함을 해서 작목군 위주로 즉 농업 총조사 자료와 일치할 수 있게 농산물 소득 조사를 표본 설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이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토경 위주에서 점점 수경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 특성상
토경과 수경이 병합을 하다가 수경으로 점차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토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토경과 수경이 거의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경이면 수경, 토경이면 토경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미리 5차 표본 설계 때 그 부분을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토경과 수경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마침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총조사 자료와 달리 2020년도에는 추가된 것이 수경 시설 재배 작목의 농가 현황, 즉 농가 수와 그리고 재배 면적 자료가 공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수경 관련된 재배 작목의 농가와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농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소득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고려를 해서 농업 환경이 변하는 것을 이번 표본 설계에 담고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논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밀콩 자급률과 그리고 식량 안보, 특히 농식품부 이번에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식량 안보, 자급률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콩에 대해서 생산단지에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과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콩은 통계청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자료는 논콩 생산단지에서 나온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일단 생산단지 7개를 일단 논콩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남과 그리고 경북 그리고 전북 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청과 같이 논콩에 대한 생산단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 진행 상황을 여건을 고려를 해 본다면 논콩도 소득조사에 물론 통계청과의 협의를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논콩만큼은 저희들이 연구 목적과 그리고 농식품부의 정책에 진흥청에 발맞춰서 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저희 농식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표본 설계를 통해서 전남과 경북과 그리고 전북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경남까지도 참가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논콩을 일단 추가 여부에 대해서 일단 표본 설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 샤인머스켓과 기존의 캠벨, 거봉들이 상당히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 품종별로도 혹시 이게 할 수가 있는지 물론 이게 자료가 또 2015년, 2020년 농업 총조사에 따르면 과수 작목에 한해서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 포도, 단감류에 한해 이 5개 작물에 그리고 감귤까지 6대 과수에 한해서는 주요 품종별 재배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표본 설계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 가능한 표본 설계를 아미스 저희 소득조사 시스템에 그걸 충분히 잘 담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제반 조건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었을 때 과연 현장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표본 설계할 때가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 이기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용역 설계팀, 책임팀 그리고 저희 농진청 그리고 도원 간에 무엇보다도 가장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서로 얘기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 5년간 물론 사후 보정을 조금씩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번에 이루어질 표본 설계를 가지고서 5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도원 내에서도 특광역시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련 사항 그리고 4차 표본 설계 대비 4차 표본 설계를 통해서 쭉 표본 농가라든지 조사 작목이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5차 표본 설계에는 굉장히 큰 틀에서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전달을 해주시면 아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음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보고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영상 회의보다는 직접 만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난상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취지와 그리고 방법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의 현장 의견을 또 다시 한번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 용역팀에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잘 결합을 해서 향후 5년간의 표본 설계 소득 조사를 잘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전남도원의 마음미 박사님이나 이양하 연구사님 그리고 유영글 연구사님 그리고 김혜림 연구사님 오래간만에 화면으로 봤는데요. 관련돼서 의견이라든지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양하 연구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22년도에도 사실 조금씩 표본 수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살짝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고 농콩도 추가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뭐 저희는 언제나 항상 이제 진흥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좀 협조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콩이 됐든 뭐 작형 통합이 됐든 어제 뭐 저번에 말씀하신 노지 포도에서 품종을 뭐 별도로 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경북 못지않게 또 굉장히 소득조사에서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중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전남도원의 마음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전남도원의 마음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경북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광역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설계에 따라서 아마 또 많은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막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동 팀장님. 장현동 팀장,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제가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소득조사 전체 농가 수가 5,300 농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한 뭐 6,000 농가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 조사 농가 비율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0.5% 정도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EU FADN에서도 이제 농가 이제 패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사 농가가 한 모집단에서 전체 EU 농가에서 한 2%에서 3% 정도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뭐 지역으로도 구분하고 장목 구분하고 그다음 크기로도 그 경영 규모도 이제 구분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0.5% 정도 표본 크기가 되는데 혹시 이게 좀 표본 크기가 이렇게 좀 너무 작은 게 아닌지 좀 그런 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5년 전에 표본 설계할 때도요, 12,000농가까지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어요. 또 그렇게 또 늘릴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5,000농가 수준에서 계속 조사가 됐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000농가 가지고 이제 표본 설계를 하면 상대 표준 오차가 상당히 커지겠죠, 사실. 그리고 그걸 좀 더 줄이려면 표본 크기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저희야 사실은 표본 크기를 크게 해주면 안정적으로 표본 설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표본이 많이 배분이 되면 조금 더 상대 표준 오차도 줄여들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건 사실은 농진청과 어떤 그 뭐 예산 측면에서 또 현장의 어떤 그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잘 고려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어떻게 전체 표본 크기를 오차 가지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정현동 팀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도원 그리고 특광역시 담당하신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임 청장님 조재호 31대 청장님이 오시면서 소득조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장님께서 농식품부에 계시면서 소득조사를 많이 활용을 해보고 써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소득조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소득조사 사업에 바라는 점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제가 아직 제가 진위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구상으로는 첫 번째 대조군 필요 혹은 대조군 역할이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가 소득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도광역 체계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표본 설계를 통해서 농업 현장 변화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6,000농가로 지속적으로 6,000농가로 현재는 늘릴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표본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셨고, 3번째는 그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든 것과 함께 동시에 3번째로 청장님께서 소득조사에 바라시는 점은 자료의 다양한 활용도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 이 3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장현동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표본을 충분히 늘리면 이것을 가지고서 당연히 자료에 대한 신뢰성, 상대 표준 오차 RSE가 내려가게 돼서 신뢰성도 회복을 하게 되고, 또 표본 농가가 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재배 면적이라든지 경영 규모라든지 경영주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자료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소득조사에 대해서 신뢰성과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교수님이나 도원 담당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번 청장님 계실 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번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결과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사 농가 12,000농가 아니면 그 이번 농업 총조사 자료를 가지고서 아마 바뀔 수가 있을 텐데요. 대략적인 혹시 연구 용역 사업 계획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총 조사 농가 수는 한 몇 농가는 돼야 되겠다. 이 부분까지는 혹시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5년 전에 설계를 저희가 했을 때도요, 그 소득에 대한 상대 표준 오차 가지고 어느 정도 샘플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표를 갖다가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표준 오차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해서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0 샘플부터 시작해서 10,000 샘플 넘어가게끔 이렇게 저희가 단계별로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오차가 이 정도로 줄이려면 이 정도의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뭐 정책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 저도 처음에 그거 왜 만드는지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 작목이
조금 더 정도를 높이려면 이 정도의 표본 크기가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 표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12,0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 표준 오차가 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지금 5,300개로 하게 되면 상대 표준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겠죠. 그러니까 뭐 설계가 잘못돼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추구했던 5년 전에 했던 12,000개를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5,300개와 6,000개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을 때 5,000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장목별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동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기성 교수님. 그럼 유영글 연구사님도 하실 말씀이 아까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소득조사하고 있는 유영글입니다. 전 사실 뭐 아직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 지금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아까 포도에서 그 샤인머스켓이랑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설 작물 중에서도 뭐 고추라든지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이 품종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풋고추도 있는데 파리고추, 뭐 아사기고추, 청양고추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농정가라 이런 데서 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본 선정할 때 이런 품목별로 좀 비중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표본 설계 시에 같이 고려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본 설계에서는 사실 그 구체적인 품목별로 하기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요. 고추면 고추로 이제 뭐 시설 고추로 해서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샘플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수경 토경 얘기를 했을 때도 저희가 수경 토경을 갖다가 반영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조사 장목도 117개인데 그걸 갖다가 지역별로도 뿌려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고추다, 수박이다 이렇게 샘플이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수경을 많이 하고 소경을 좀 적게 하면 수경을 좀 더 수경 그 농가가 많이 이렇게 작물이 많이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분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내재적 층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편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저희가 통계청에서 품질 진단할 때도 왜 랜덤하게 샘플 뽑지 않고 유의표본 뽑았느냐 자꾸 그런 걸 지적을 받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의표본을 뽑았을 때도 나름 편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나름 대표성을 가지고 수경이 많으면 수경을 많이 뽑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포도에서도 또 종류별로 골고루 이렇게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영글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표본 설계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연구 용역 책임자이신 이기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함을 통해서 표본 설계라는 큰 틀 안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의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쪽의 의견을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품종 이게 저희가 소득조사가 큰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제 작물별 소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종별 작물의 소득조사가 아니고 작물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이 작물 안에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을 표본 설계로 담으려면 이게 농업총조사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품종별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농가수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나온 게 과수가 나왔고요. 아직 시설 채소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현장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공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해서 편의가 아니고 다만 품종까지도 고려한 표본 설계는 아니지만 그 작물 내에 현장에 있는 품종의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가수를 의견을 충분히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유의 표본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표성 있는 소득조사 표본 설계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계신 우리 김예림 연구사님 계신데요. 예, 김예림 연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나요? 예, 그러면 김기성 연구사님도 계시고 서울시의 전종문 팀장님도 계시고 대구광역시 서해송 중무관님도 계시고 박정미 팀장님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물론 오늘은 표본 설계의 목적으로 착수 보고회를 한 영상 회의이긴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도원 담당자들이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계시면 카메라를 한번 켜시고 이 기회에 서로 한번 화상으로라도 서로 인사를 드리고 표본 설계 연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또 같은 경영 분석실에 소득조사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 정재원 연구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 마치면 정리를 하고 이번 은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원 연구사님, 예.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연구사님. 마이크 혹시 켜셨나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산업개혁과의 정재원이라고 하고요. 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한 5년 전에 12,000개 샘플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담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신뢰 구간이나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그 신뢰도를 확보하는 샘플 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예산 확보의 논리를 마련하려면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저희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 조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어떤 표준 오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 구간을 가지고 몇 개 정도 품목에 대해서 샘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건 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용역인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산 작업할 때 아니 우리랑 비슷하게 사업을 하는 국가들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샘플을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 12,000 샘플을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농진청에서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표본 크기에 대해서 표본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오차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고요. 표본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뭐 표본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는 표본 크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지역에 잘 배분을 해서 조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또 다른 아까 기준을 마련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 바깥의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5,300 샘플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6,000개까지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확대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하게 되면 오차가 이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12,000 샘플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농진청에서 처음에 의견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했던 거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정리해서 연구 영역 책임자이신 교수님께도 보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자료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표본 설계의 일정, 그리고 거기에 맞게 현장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양쪽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연구 용역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소득조사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 말까지 연구 용역이 잘 마무리 쳐서 향후 5년간 표본 설계를 통해서 소득조사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